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한 달 새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로 모방 범죄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정치 테러 배경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모방 범죄 원인과 대책까지 윤해출 전 경무관님과 함께 사건 속으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당한 지 3주 만에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냐, 모방 범죄냐, 우선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마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에 의해서 예. 그 실체적 진실은 아마 명확하게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예.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시행된 그 시기적인 면을 보거나 또한 뭐 언론 방송에 그 주요 이슈 보도된 노출 빈도를 본다면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에 그 아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네. 것은 이 15세 중학생의 정치인 테러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보다는 과연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이 어떤 이유로 15세 중학생이 네. 정치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에 주목해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알겠습니다. 우선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우선 수사를 하고 있지만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군 15세 미성년자라는 점에 비춰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일각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15세 중학생이 아마 SNS나 디지털 미디어에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돼서 왜곡된 신념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정치적 확신범으로 규정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좀 해주셨는데 하지만 청소년 강력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범하면서도 충격적인 범죄를 모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인 범죄도 잔인화되어가는 결국은 이제 뭐 방송 매체나 뭐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걸 그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과시욕이 높은 청년들이 더 모방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관심받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미디어와 SNS의 활성화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청소년들이 이제 과시를 하거나 그리고 뭐 조사 결과도 보면은 흉기 난동 예고 사건, 예고 글의 절반이 10대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52%죠. 네, 낙서 테러 관련해서도 보통 10대들이 이런 글을 올리거나 모방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미디어가 이런 모방 범죄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미디어와 SNS 활성화가 이게 10대 애들에게 모방 범죄 부추기는데 네.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10대들의 그 주목받고 싶은 심리나 또 범죄 행위를 과시하는 경향에 이 SNS의 영향이 촉매제, 강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촉매제, 강화제 역할 그리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말씀해 또 주셨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과거에 이 10대들의 모방 범죄의 대부분은 네.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동기, 학력저하, 가정폭력, 왕따 이런 범행 자살 동기에 대한 동조하나 네. 자살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범행 도구나 실행 방법에 대한 그런 모방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회피 범죄잖아요. 현실의 고통에 대한 회피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0대들이 네.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폭행을 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실행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특히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인 반응들이 10대 모방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를 보면은 더 큰 일을 당했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도 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짜 정보가 SNS에 확산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런 네. 것들이 극단적인 결말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폭력도 중대한 범죄라는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도 모방 범죄 그리고 더 반사회적이고 자극을 추구한다, 추구적인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경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범죄, 모방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모방 범죄라는 것은 범행 동기가 있어도 실현할 네. 수단이나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모방 범죄를 통해서 그걸 학습하고 실현을 하는데 전에 이루어진 그 범죄보다는 훨씬 더 완벽한 수단과 또 더 자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더 모방 범죄가 훨씬 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그 반향이 강하고 또 자극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 범죄를 또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극단 범죄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각종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처벌이 그동안 너무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처벌 강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악성 댓글 네. 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주로 10대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10대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만으로 예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10대들의 관심을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고요. 네. 예, 강력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강력 처벌보다는 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편 모방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해서 너무 상세 보도를 하는 게 이제 좋지 않다 이런 분석도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보면은 수사반장, 네. 경찰청 사람들, 사건 25시 같은 주요 방송사의 그 방송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방영될 때는 그 범행 수법의 노출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노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방송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은 네. 아무래도 범죄 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그러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15살 중학생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경관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15세 중학생이 네. 정치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실체적 사안에 지금 대부분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의 정치인 테러가 어떤 범죄 시그널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원인에서.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전체 사회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심리적 압력과 과도한 초경쟁 사회에서 그 속에서 심리적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네. 잠재적 폭력 증후군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주로 다뤘던 범죄는 뭐 살인, 강도, 강간이었지만 지금 112 경찰에 신고되는 112 신고 사건의 주요한 범죄를 보면 그 경향이 나오는 게 지금은 가정폭력, 네. 아동학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층간소음한 이웃 간의 폭력 이게 지금 잠재적 폭력 증후군을 가지고 치열한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잠재적 성향에 조그만 강화제나 촉매제가 되는 네. 동기만 되면은 분노가 폭발하고 폭력이 폭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5세 중학생이 과연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했나 그 실체적 사안에 대한 밝히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초경쟁 사회에 사회 가치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고 예. 또 잔인한 교육 시스템 지금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10대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심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성장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까 얘기했지만
실행범죄, 회피범죄가 아닌 실행범죄인 폭력이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이 10대들에게 좀 더 우리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도 초경쟁 사회에서 좀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런 미래의 잠재적 폭력 증후군이 폭력 범죄의 다변화, 묻지마 폭행의 다변화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해출 전 경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